자,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이어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보겠습니다. 두 개념은 반대쪽 단어를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암기 노트로 양쪽의 단어를 비교해가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영미법계를 이해를 해볼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미법계는 혈족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의 불문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폭행을 하였면 이미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갑을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해서 그 처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난 사건의 결정을 근거로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것이 판례법주의, 즉 불문법주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미법계는 스스로 모여서 결정을 하니까 자치권이란 단어하고 법은 글자로 만들지 않고 먼저 있었던 선례를 근거로 삼는 불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개념에서는 자치권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영미법계 개념은 자치권이란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자치권이 있으니까 질서 유지도 주민이 스스로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던 것을 일정한 조직체에게 맡겨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치권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치권을 위임받은 국가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국가는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하는 일이 모여서 경찰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것을 요구하겠죠. 주민들이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즉 교통단속도 해줘, 도둑도 잡아줘, 수사도 해줘. 국가는 이렇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즉 국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되고 이런 역할과 기능들이 모여서 경찰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본서에서는 영미의 경찰 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자치권의 위임입니다. 지금부터 영미법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치권의 위임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국가는 주민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갈수록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화되니까 경찰의 역할은 확대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수사도 해달라고 하고 서비스 같은 비권력 작용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는 다르게 수사나 비권력 작용도 경찰의 작용으로 중시하게 되고 시민들이 국가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관계니까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영미법계에서 국가는 자치권을 위임받아서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 즉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로 표현하고 국민들은 비권력 작용도 해달라고 하고 이런 관계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죠. 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암기 노트로 정리해 볼까요? 주민, 자치권 위임, 역할과 기능 중심,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비권력 수단을 중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확대화 과정, 협력, 수평적 관계, 행정학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학자가 나오는 이유는 국가가 하는 일이 행정인데 이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정학자들입니다.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하는 일, 역할과 기능 중심이니까 이걸 연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행정학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민, 자치권 위임, 역할 기능 중심,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비권력 수단을 중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확대화 과정, 협력, 수평적 관계, 행정학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자치권의 위임을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 영상으로 보는 비교표는 암기 노트에 있으니 반드시 대륙법계에 대응되는 단어와 비교하여 반복해서 보고 단어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강의를 듣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기본서 지문을 쭉 읽어보면서 중요 단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즉 영미의 경찰 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경찰 목적 달성의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권력작용에 국한되지 않고 계몽지도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영미법계 경찰은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며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영미의 경찰 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시민이 경찰권의 주체이며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국민들이 자치권을 넘겨주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요구를 했다는 의미이고, 대륙법계와는 다르게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 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찰 개념인데 이 부분은 제2편,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3. 한국의 경찰 개념. 한국에서 근대적 경찰 개념 및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보개혁 이후이다. 가보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보개혁을 묻는 문제가 순경시험 초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륙법계 개념을, 그리고 미군 정기 시기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도입이 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개념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혼합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의 역사적 변천을 배울 때 자세히 하겠지만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지만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양사무를 보통경찰기관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서에 수사과와 교통과가 같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조직에 같이 있으니까 조직상으로는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겨죠. 즉, 조직법상 구분하고 있지 않다.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영미법계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양사무를 보통경찰기관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인 비경찰화와 국가수사본부 문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변천을 하겠습니다.